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갑 선거구 후보자 대담을 맡은 최혜진입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는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됐는데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한 표심 잡기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우리의 지역을 대변할지 또 적합한 후보인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오늘 대담을 통해서 자질과 비전 꼼꼼하게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는 총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기호 7번 진보당 강승철 후보의 방송 연설은 대담이 끝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기호 8번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는 방송 연설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심도 있는 대담을 해주실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하은식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담에 앞서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발언 시간이 제한됩니다.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말할 경우에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진행자인 제가 발언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하은식 후보의 기조 연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서구 주민 여러분. 저는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22대 총선에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하헌식입니다. 우리 광주는 광주 정신이 살아있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크나큰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묻지마식 투표라는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오명입니다. 아마 우리 광주 시민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민주화의 성지인 이곳 광주 시민들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또 묻지마식 투표라는 것을 반드시 타파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발전된 광주, 발전된 서구를 물려주십시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서구 주민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균형 있는 선택, 국민의힘 기호 2번 하헌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집권 여당의 후보답게 반드시 광주 발전, 서구 발전해 내겠습니다. 광주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광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3대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에 대한 주변 상권은 물론이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의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시민의 편리성은 높이면서 이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또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복합쇼핑몰은 빠르게 진행돼야 됩니다. 광주 시민의 대다수가 복합쇼핑몰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쇼핑몰은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주광역시에 어느 곳 하나 빼지 않고 복합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만 복합쇼핑몰이 없습니다. 복합쇼핑몰이 생기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 주변 상인들이 힘들어진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복합쇼핑몰이 없는 광주는 경제 자립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복합쇼핑몰이 있는 타 광역시들은 경제 자립도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즉 복합쇼핑몰이 무조건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주변 상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주변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대폭 확대해 상가해야 할 것이고 상가시설을 현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 지원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을 5%로 할인해주고 있지만 10% 이상으로 확대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광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아이와 노인을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돌봄 서비스 개선 방안과 또 돌봄 인력의 고용 안정 대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맞벌이 가정이 늘어가며 돌봄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주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시설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 결국 지자체의 힘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은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돌봄 도우미들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공약 중 노인 건강 힐링센터 설립이라는 공약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어르신들과 함께 즐기면서 돌볼 수 있는 구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돌봄 역시 각 동 자치회와 함께 지역 어른이 지역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돌보는 프로그램 역시 존재한다면 교류 없는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 지역사회로 발전 또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는 예산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줘야 합니다. 돌봄 교육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구갑 후보자 대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공약, 첫 번째 공약입니다. 군공항 소음 피해로 인해 서구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2024년 2월 28일까지 피해 보상 대상자를 추가로 접수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급지, 2급지, 3급지 등으로 나눠져 약 3만 원에서 6, 7만 원까지 1인당 매월 소음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현실적 보상이 되지 못해 보상을 받는 주민들도 소음 피해에 비해 매우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 지역도 일부 지역에만 책정되어 있어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 지역을 금액과 함께 현실적 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치평동 일부 지역만 받고 있는 피해 보상 금액을 치평동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피해 보상 금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치평동을 포함한 유독동, 내방동, 동천동, 광천동까지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사업자분들 또한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이분들 또한 보상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힘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만이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기호 2번을 반드시 선택해 주셔서 이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구 주민들께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공약을 발표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이분도 이것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성입니다. 그런데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군공항 부지 이전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군공항을 무한으로만 이전하겠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더더욱 무안군민 일부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서 해결 방안으로는 군공항 부지 무한 이전 전면 백지화 그리고 전면 철폐 선언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주시 전남도와 중앙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군공항 부지 이전 지역의 많은 혜택, 즉 각종 SOC 사업, 노인 복지, 청년 복지, 육아 복지 및 각종 세제 혜택, 그리고 전기, 수도세 감면 등 모든 걸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희망하는 지자체를 신청을 받습니다. 단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의 모태입니다. 해서 저는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대기업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이게 제 대표 공약 두 번째입니다. 이 군공항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반도체 대기업을 군공항 이전 부지에 유치한다는 것은 이곳 군공항 부지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에서 최적합 부지로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즉 반도체는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풍부한 물입니다. 그 풍부한 부지를 항룡강과 영산강이 마르지 않고 1년 10달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곳에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10만 개를 만들어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의무할당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역시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에 대해서 후보가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핵심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른바 수도권 쏠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하고 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을 늘리는 것이 핵심 과제인데요.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생 중업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원하고 있으나 의협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전원 의대생들을 증원했습니다. 이것도 지방 균형 발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재정 자립은 역시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재정 자립이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수 부족입니다.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일성 거리 같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공산당 추종하는 세력에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세수가 부족한 광주에 논란이 될 만한 사건, 불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예산 사용은 결국 광주의 재정 자립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었던 복합 쇼핑몰 등 기업 유치 확대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네,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서구갑 후보자 대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 찾기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한데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되는 주범인 자동차, 특히 산업용 경유 자동차 등인데 이러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해당 자동차들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LNG 및 전기차, 수소차 등을 늘리기 위해 충전소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흡수율은 또한 온실가스 흡수율은 건물 옥상 활용하지 않는 짜투리 땅 등에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 부분에 재정 지원을 하여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또는 옥상이나 짜투리 땅 등 개인 가가주택의 화단 등에 나무 식재를 소유주가 하게 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방안도 하나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흡수원을 늘리는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적극 권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담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또 미처 답변치 못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서구 주민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로 기울어진 운동장, 묻지마식 투표를 하지 마시고 집권 여당의 힘있는 후보인 국민의힘 기호 2번 하헌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해서 제게 표를 주시면 우리 중앙당과 정부에서도 광주가 변하고 있구나, 호남이 변하고 있네 하면서 예산도 팍팍 밀어주고 일자리 또한 대폭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중앙의 풍부한 인맥을 활용해 광주 발전과 서구 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러니 민주당만 표를 주지 마시고 꼭 저희 국민의힘에게도 표를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하헌식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우리 광주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호 2번 하헌식에게 표를 주라는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서구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2대 총선만이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고 호남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들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꼭 민주당이 아닌 저희 집권당 여당 후보인 이 하헌식에게 표를 주십시오. 광주를 희망의 미래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하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서구갑 후보자 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의껏 대담에 임해주신 하헌식 후보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담이 끝나고 기호 7번 진보당 강승철 후보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오늘 방송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갑 후보자 대담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대담이 4월 10일에 있을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